지하 도로, 건물 안에 주소가 생기고 버스 정류장, 푸드트럭 같은 사물의 주소가 부여되고 공터에도 국가 지정번호, 기초번호가 만들어지면 주소는 단순한 위치 정보,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을 여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3세션 1부 주소기반 운영기술, 기술개발을 토론을 주제로 발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발표를 세 분이 먼저 하시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 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하대학교 박관동 교수님께서 스마트폰 기반 RTK 정밀 위치 수집 체계 구축 및 실정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박관동입니다. 저희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주식회사 PP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인하대학교 교내 벤처 기업이고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그 연수구청 사업으로 스마트폰 기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RTK 정밀 위치 수집 체계 구축 및 실증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고 예전 그 핸드폰 시대부터 GPS가 이제 장착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조금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실 텐데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좌표만 GPS 칩에서 나오는 좌표만 제공하다가 한 3, 4년 전부터 스마트폰 GPS 칩에서 수집하는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설명하자면 그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저희 대한민국은 그 정확도를 높이는 그 GPS 정확도를 높이는 보정정보 서비스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벌써 20여 년간 센티미터 단위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적 측량이라든지 지형 측량에 사용하시는 보정정보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원시 데이터에다가 국가 인프라로 제공되는 보정정보를 더해서 정확도를 높여보자.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이제 측량 장비 혹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좀 거추장스럽고 무거웠고 고가였던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량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 생소하시긴 할 텐데 측량 나갈 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나가서 측량해서 서브미터 혹은 센티미터 단위의 좌표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공공측량에서 10cm 리콰이어먼트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뭐 연수구청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세계 최초로 시도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슬라이드가 조금 다소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최대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개요랑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사업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소 체계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위치 정보에 대한 그 정확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수미터 오차 나던 거 혹은 수십 미터 오차 나던 그 개체에 대한 위치 정보를 미터 이하의 정확도로 확보해보자. 그래서 주소 체계 고도화에 기여하겠다. 이게 사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측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시면 장비들이 일단 종류가 많고요. 무겁고 그래서 캐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고요.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고가의 장비이고 무겁다는 이야기는 그 한 세트의 장비를 들고 나갈 수 있는 팀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뭐 많이 구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체계 고도화에 필요한 높은 정확도의 위치 정보 수집이 당연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비전문 인력 사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이제 그 LX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사물에 대해서 좌표를 따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거기서 좌표를 취득하세요. 그러면 그 영상 좌표는 매우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뭐 버스 정류장에 대한 좌표를 입력했는데 실제 가서 측정해 보면
전혀 다른 뭐 수미터, 수십 미터 이상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비전문적이고 그 정형화되지 않는 체계를 따르지 않는 주소 정보 수집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스마트폰을 하나만 들고 RTK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미터 이하 그리고 향후 뭐 1, 2년 정도 좀 더 지나면은 10cm, 20cm 정확도를 달성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주소 체계 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이야기가 되겠지만 드론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 심지어는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들 이제 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지금 저희가 계속 개발하는 기술이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서브 미터 혹은 수십 센티미터 정확도가 된다 그러면 차선 구분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선에서 우회전해서 빠져야 되는데 내가 1차선으로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3차선으로 가셔서 우회전을 곧 해야 된다. 준비를 하시라. 이런 식의 일상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소 체계는 당연히 저희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연수구청에서 수행 중인 사업의 세 꼭지인데요. 왼쪽 아래 보시면 측이 기술 개발하는 게 물론 기본 기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소 체계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추가로 개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검증하는 게 두 번째이고, 그리고 연수구청과 저희가 협업해서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기존 DB랑 비교하는 일들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를 조금씩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모든 결과가 나와서 뭐 서브 미터를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한다는 점은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특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기술 개발에서 맹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갤럭시 뭐 S21을 쓸 때랑, 그 다음에 S22를 쓸 때랑, 혹은 뭐 노트 9을 쓸 때랑, 이게 핸드폰마다 조금씩 사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GPS 칩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이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느냐, 혹은 많은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느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 종류를 채택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내 폰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계열이 조금 그 해외의 중국이나 미국에서 그 제조하는 폰보다 조금 데이터를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미국 구글사에서 만드는 픽셀이라든지 이런 폰들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산, 뭐 외산을 전부 다 비교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GPS 칩은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센티미터가 지금도 그 제조사에서는 RTK 측위를 했거든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센티미터 나오는 걸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칩만 필요한 게 아니라 GPS에는 안테나도 필요하거든요. 그 GPS 안테나가 스마트폰에는 그냥 베젤이라고 하는 가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안테나가 불안정해서 정확도가 좀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필터라든지 적용해가지고 데이터가 얼마나 쓸만한가 하는 걸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게 이제 보여드렸던 왼쪽에 그 스마트폰 네 종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래 그 그림 4개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흔히 GPS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미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글로나스라는 게 있고 유럽에서 운영하는 갈릴레오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운영하는 베이두라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위성 시스템이 4개입니다. 각 시스템마다 30개 정도 위성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30 곱하기 4 하면 120개 위성이 지금 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역 항법 시스템이라고 하고 QG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 들고 뭐 지금 학생회관 앞에 야외로 나가시면 인공위성이 한 60개 정도 보입니다. 예전에 GPS 처음 시작됐을 때 겨우 10개, 7개 정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배 이상의 많은 위성들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큰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신호들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수가 많아지면 고가도로 아래를 달린다 하더라도 위성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측이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테헤란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테헤란로에서 GPS로 좌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10시간 중에 7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밖에 안 됐던 거예요. 위성수가 적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뭐 학생들이랑 최근에도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97%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중에 뭐 9시간 이상이 측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위성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측이를 하는 센티미터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라서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각 신호들을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 어떤 강건성을 가지느냐, 노이즈는 어느 정도이냐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RTK라는 기술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뭐 RTK, 네트워크 RTK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게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경우는 최근 이제 1, 2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RTK라는 거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PS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위성단에서 생기는 오차가 있고 뭐 대륙권 이온층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오차가 있고 그리고 수신기 쪽에 와서 생기는 오차가 있습니다. 이런 오차들을 뭐 분류를 해놓은 건데 얘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라고 고안을 한 게 RTK라는 기술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아래쪽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RTK 측이 기술의 개념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기준국이고요. 저희는 대한민국에는 기준국이 지금 상시관측소 기준국이 거의 200개소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와서 말씀드리지만 부산대학교 대운동장 저쪽 도서관 쪽으로 운동장 코너에 PUSW라고 하는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없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국이랑 그다음에 사용자랑 스마트폰이 되겠죠. 둘 다 똑같은 위성을 보면 오차가 공통이다. 그러니까 오차가 공통이므로 그걸 더하기 빼기 하면 오차가 대부분 상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TK는 일반 측량에서 사용하면 1, 2cm가 나옵니다. 조금 더 길게 관측하면 심지어는 밀리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 있죠. 이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시켜보자. 그러면 1, 2cm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서브 데시미터, 그러니까 7, 8cm 나오는 건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일반 이제 주소 환경에 적용하려면 뭐 도심이나 여러 조금 관측 환경이 안 좋은 데를 가야 되니까 거기서는 그냥 미터 레벨 정도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주소 정보 조사에 대한 체계가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기술을 적용해 보는 게 저희 사업입니다. 네. 요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RTK라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닐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죠. 그걸 보면 옆에 기준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위성에서만 신호를 받아서 해보면 오른쪽에 저희가 한 20분 정도 관측을 했던 것 같은데 수평으로 3m, 3D로 한 6m 이게 이제 좀 잘 나올 때가 한 3, 4m 정도 나오고 못 나올 때가 10m, 20m 정도 오차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RTK와 비슷한 이중차분, 아직까지는 RTK는 아닌데 저희 지금 단계가 보시면 아까 6m, 7m 나오던 게 3, 4m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RTK와 유사한 기술이지 RTK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에는 저희가 RTK로 서브 데시미터가 아니라 서브 미터가 나오는 기술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 슬라이드랑 비교해 보시면 이게 편차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앞에는 위로 조금 쏠려 있는 게 있지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모여 있거든요. 그만큼 오차가 보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멋있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 조절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시간 되면 좀 알려주세요. 지금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치해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준국 데이터도 스마트폰에서 받고 그다음에 위성 데이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연산도 복잡한 계산도 스마트폰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 이번 사업에서는 서버 기반으로 갑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기준국 데이터 받는 것도 서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하시면 그 데이터를 서버로 보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모든 연산을 하고 스마트폰으로는 좌표를 이제 돌려주는. 그렇게 되면 배터리가 이제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워낙에 중요한 그 요소이니까 연산을 폰에서 직접 하게 되면 배터리가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원시 데이터 받아서 서버로 토스하고 결과를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서버가 하중이 걸리되 스마트폰에서 연산이 적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구현하고 있다는 걸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그냥 지금 현재 RTK 보정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 서버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그 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RTK 기준국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토지리정보원 기준국 데이터를 받아서 수신하고 디코딩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테스트를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최근 결과는 아니고 저희가 정지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 테스트도 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뒤에서 이게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수구청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연수구청이랑 여러 차례 협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 42개 지점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주소 정보 조사 대상으로요. 그래서 사물로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점에 대한 정지 측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곤이라고 있는 건 이제 폴리곤 이제 면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측정을 해서 제대로 나온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 추가된 게 국가 지점 번호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 가서 뭐 2개 내에서 뭐 사실은 42개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더 많은 포인트를 테스트를 하면서 기존에 좌표값 입력되어 있는 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DB의 좌표가 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네, 그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그 기존 DB를 확인하겠지만 또한 이제 그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RTK 장비를 들고 가서 동시 측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DB 값, 그다음에 정밀 측량한 값, 그리고 저희 사업에서 개발하는 RTK 정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질문은 이제 그 각 발표자 분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박관동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추가 단말기가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센티미터 단위가 된다면 정보 보안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발표자신 박관동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정리되어 있는 센티미터 단위의 추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국정원 혹은 정보보안상의 문제는 없나요? 라는 질문은 네,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RTK라든지 네트워크 RTK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리미터, 센티미터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어디 뭐 보안상의 그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 실험하시는 여러 연구소,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대기업들,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다들 센티미터 단위로 차선 구분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아마 이 질문은 우리나라의 기준국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교통부, 행안부 이런 기관들, 뭐 연구소에서 상시관측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국가보안 때문에 국정원의 무슨 검증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별도의 추가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부랑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서버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버에 접속하실 수 있는 권한을 취득을 하시면 이제 사용자 앱은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사용자 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서 연산하는 앱이 아니라 서버에 접속하고 그 접속이 되면 내가 받은 데이터를 날려주고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서버에서 계산한 좌표를 돌려받는 그런 간단한 인터페이스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앱을 설치하시고 서버에 접속하실 권한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1차년도 그 연수구청이랑 하고 있는 그 개발 대상은 먼저는 이제 그 지자체 공무원분들 그리고 지자체 사업을 하시는 그 기업에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그 서버 접속 권한을 드리고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1차년도는 진행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장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산 자체도 앱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연산을 서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전 국민이 쓰겠다 그러면 이제 접속자 수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될 거잖아요. 서버를 증설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카 내비게이션에서는 사실 배터리 소모량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본다면 이제 앱을 연산하는 거 기능까지 전부 다 국민들에게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그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실 수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 차년도에는 서버 접속 권한으로 사실 쓰시려는 분들은 뭐 저희 회사 서버에 이제 권한 들여서 테스트를 하고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고 아까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지워진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강혜띠 박사님이 주신 질문과 비슷하다고 삭제를 하셨는데 사실은 비슷하진 않고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등산을 요즘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등산하면서 GPS 가지고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실종되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산에서는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산에서 잘하기 위해서 RTK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GPS를 좀 아시는 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보정 정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보정 정보를 받을 수가 없으면 RTK도 안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GPS 신호가 일단은 잡혀야 되고요. 그런데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시면 GPS 신호가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수신이 잘 안 됩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GPS 신호가 안 잡힐 정도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시면, 숲속에 들어가시면 GPS는 사용할 수 없고요.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RTK 보정 정보를 받으려면 뭐 LTE 통신이 된다든가 아니면 위성 통신이 된다든가 뭐 KBS 같은 방송사에서는 DMB가 수신이 된다든가 이런 접속이 돼야 되는 거죠. 통신, 방송 접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LTE 같은 경우에는 뭐 깊은 산속에서 안 터지는 데가 사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KBS 같은 데서 하는 DMB 방송이 뭐 일부 이제 음영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LTE가 안 되는 데서 DMB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통신 방법을 방송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위성에서 송출하는 기술은 지금 저희는 당장은 없는데 아까 그 고종신 서기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무슨 그 한국형 GPS 위성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성에서 송출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보정 정보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신 박관동 교수님께서 온라인 두 개의 질문과 처음에 했던 그 외의 질문까지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토론을 해주신 우리 김원국 교수님도 질문이 있으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하려다가 깜빡했어가지고 박강동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기 그 테스트 핸드폰을 이제 네 종류를 보여주셨는데 혹시 또 많이 쓴 애플 쪽에 그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게 뭐 애플 차에서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OS가 달라서 그러시는 건지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아니면 1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스마트폰은 그냥 애플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지 간에 그냥 GPS 좌표값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XYZ 뭐 위경도 고도만 줬는데 2017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원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사가 이제 애플 시장 점유율을 좀 빼앗아 오려고 우리는 이런 기능까지 있다라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단순히 좌표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원시 데이터 가지고 뭐 RTK도 할 수 있고 다른 뭐 디지패스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측이 정확도를 높이세요라고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2017년에. 그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대회들이 열리면서 센티미터 챌린지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센티미터 단위로 RTK, 뭐 PPP, RTK 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애플이 점점 이제 약간 곤란해지는 상황이에요.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원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칩을 탑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아직까지 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뭐 학생들이나 뭐 연구소에서는 이제 점점 애플 폰을 안 쓰는 경우가 연구 개발용으로는 조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에서는 당분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좋은 질문과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